자, 첫째, 직업이 없어진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얘기 다 들으셔서 아마 외우고 계실 거예요. 왜? 강사마다 이 얘기 다 했을 거야. 앞으로 2020년까지 72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서 520만 개가 없어진다. 막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는 이게 언론에 뭐 다 도배를 했어요. 전부 나와가지고 직업이 없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직업이 없어지고 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이게 직업이 없어져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를 한 대 들여다놓으니까 그때는 고용제도가 없었으니까 뭐 일당제니까 기계 하나 들여놓으면 그 다음날 사람들 오면 야 우리 필요 없어 오지마 100명 실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가가지고 기계를 때려 부수면 다시 100명이 취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서 막 엄청난 속도로 그 기계 파괴 운동이 영국 전국으로 번졌죠. 어느 정도로 많이 번졌냐. 심지어는 1810년 영국 의회가 버밍엄 지역에 러다이트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의 숫자가 나폴레옹을 격파하기 위해서 웰링턴 장군 밑에 보낸 군대보다도 많았다. 이게 논문에 제가 읽은 글이고 영국 학자가 쓴 글.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러다이트 운동을 어쨌든 극복합니다. 극복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더럽고 지저분하고 따분한 나쁜 직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나쁜 직장, 뭐 이렇게 힘든 직장, 근육을 쓰는 직장, 나쁜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직장은 줄어들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좋은 직장이 늘어났어요. 산업혁명의 결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는 영국의 노동자가 그 유럽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영국의 노동자가 중간 정도밖에. 네덜란드가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 노동자의 실질 생활비가 네덜란드 제일 잘 살던 나라의 2배, 다른 나라의 4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노동자였습니다. 물론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이 착취당했다 뭐 이런 얘기만 막 들어가지고 그런데 산업혁명이 성숙하고 나서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노동자예요. 근데 사람들 기업가는 도움 안 받았어? 기업가는 돈 더 많이 벌었잖아. 근데 기업가는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99명은 실패해서 완전히 재산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가장 큰 승리자가 누구였냐? 노동자였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직업의 미래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어떻게 되냐? 2022년까지 연도를 조금 바꿨어. 1억 3,300만 개의 직업이 생기고 7,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져서 네트로 5,800만 개의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낸 보고서하고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냈어요. 그 옛날에 틀린 것을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틀린 건 틀렸다 그래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플로이, 고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후에는 직무, 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한 롤에 인플로이가 여러 명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800명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016년 보고서가 나오고 제가 학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 직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진다는 사람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파묻혀 있었다가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은 근로자의 승리, 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이 알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부 다 서포트하고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오해를 씻어야 된다. 두 번째 오해. 그게 뭐냐면 양극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기업이 발전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이 어떻게 발전하면 가속적으로 발전하죠. 이거는 제가 확대 재생산으로 쭉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더 설명을 할 건데
100년 후에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형식으로 100년 후에 발전한다면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평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는 100년입니다. 그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그 후에 독일이 산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하고 한국이 하고 다 시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격차, 수직적 차이로 보면 점점 더 늘어나요. 왜 저러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따블 하면 100만 원 벌잖아요. 근데 200만 원 가진 사람이 따블 하면 200만 원 벌잖아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따블 하면 1000만 원 벌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돈 버는 율이 똑같으면 물리적인 격차는 점점 커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렇게 커지는 겁니다. 저게 사실이냐? 사실이죠. 제가 나라가 많아서 주별로 그려봤는데 아메리카, 미국, 카나다 같은 데는 저렇게 빨리 발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저런 순서로 발전해요. 그래서 저거는 뭐 실제 데이터하고 검증해보면 똑같아요. 국가 간의 양극화가 온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 국가 간의 양극화가 오는데 국가 간의 양극화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미국 사람이 세금 걷어서 한국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 걷어서 아프리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극화에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돼. 국제 경쟁에서 지고 나면 우리는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지만 저런 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연구소가 있어야죠. 좋은 연구소 만들려고 하면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연구소, 좋은 대학을 10개, 100개, 1000개 못 만들잖아요. 하나라도 좋은 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개라도 좋은 거 먼저 만들고 좋은 기업 만들어서 경쟁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화가 진전되면 국내 상위 10%와 하위 10%의 경제적 격차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경제적 격차는 벌어지는데 양극화는 아니에요. 양극화는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죠. 부익부는 있어. 빈익빈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라고 하면 안 되고 단극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극화. 자, 그러면 양극화는 아니다. 단극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실질 구매력으로 볼 것 같으면 세금 받고 그러면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문제, 출산율의 문제, 청년 문제, 뭐 베이비 부모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있어야 해결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해결하잖아요. 돈 자꾸 찍어내서 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겨서 나라 망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계층은 돈을 많이 버는 계층이지 우리나라 중간 계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지금 위에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거둔 세금으로 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세율을 높여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 10% 같은 걸 20%, 20% 같은 걸 40%막 이렇게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세금으로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돼. 그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다 증명해 있는 논리고 이거를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든다. 세율을 올리면 안 된다. 10% 내는 거 20% 내라고 20%, 40% 2배씩 안 거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럼 현재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세금 내는 회사를 여러 개 만들면 돼. 벤처기업이 100개 있는데 200개 만들면 2배 내죠. 중견기업을 2배 만들면 세금 2배 내죠. 삼성 또 하나 만들고 현대 또 하나 만들고 SK 또 하나 만들면 세금 왕창 많이 내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시작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빈부격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부자를 많이 만들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금을 과거보다 적게 내지만은
총 세금 수입이 커지도록 만들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 어린애들, 노인, 베이비 부모를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 외에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 경제 성장을 하지 않고 3포 세대, 7포 세대 해결 불가능. 경제 성장을 하지 않고 노인 빈곤 해결하는 방법 불가능. 경제 성장하지 않고 베이비 부모 해결하는 방법 불가능. 방법이 없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고 기업이 커나가는 거지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